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모두 외모지상주의는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이 무례하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람들이 외모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모를 관리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방법까지 전부 이야기할게요. 도덕 수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이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타인을 보고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분? 10초? 아니요. 딱 0.1초예요.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돼요.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린다 샤클리 연구라고 부르는데 진짜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이에요. 이 0.1초 만에 형성된 첫인상이요.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하고 친해져도 처음 0.1초의 인상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무섭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가 게을러서?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뇌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방의 성격, 능력, 신뢰성까지 자동으로 추론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 슬라이싱이라고 불러요. 얇게 썬다는 뜻이에요. 마치 책 전체를 읽지 않고 표지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것처럼요. 생각해보세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우리 뇌는 0.1초 만에 이런 계산을 해요. 이 사람 위험한가? 친절한가? 신뢰할 만한가? 능력 있어 보이나? 전부 외모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인간관계의 출입문이에요. 아무리 내면이 훌륭해도 처음 문을 열지 못하면 그 내면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어요. 이게 잔인한 현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판단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옛날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천천히 관찰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빠르게 판단해야 살아남았어요.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고 결심해도 뇌는 자동으로 판단을 내려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외모 차별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여기엔 진화생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외모는 건강과 유전적 안정성의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화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과 체형을 통해서 상대방의 면역력, 호르몬 균형,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피부가 깨끗한 사람을 보면 왜 호감이 갈까요? 단순히 예뻐서? 아니에요.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요. 피부가 깨끗하다, 면역력이 좋다, 건강하다, 좋은 유전자다. 이게 전부 0.1초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체형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식량을 구할 능력이 있구나.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본능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뇌는 계속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로워요. 외모는 사회적 자원 접근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혼자 사는 종이 아니잖아요. 무리를 이루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했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게 바로 유명한 후광 효과예요. 한 가지 좋은 특성이 다른 모든 특성까지 좋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죠. 외모가 좋으면 성격도 좋아 보이고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 심지어 더 똑똑해 보이기까지 해요.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말이에요. 무서운 건 이게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평범하거나 별로면 실제 능력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걸 뿔 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불공평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외모 차별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의 생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효율적인 판단 메커니즘인 거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 라고 화낼 게 아니라, 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를 고민하게 돼요. 도덕적 분노보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자,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현실로 가볼까요? 외모가 실제로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진짜 놀라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연봉 차이예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짜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수천 명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결과가 뭐였을 것 같아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생 평균 15%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15%라는 숫자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계산해 볼게요.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이면 450만 원 차이예요. 5천만 원이면 750만 원이고요. 이게 한 해가 아니라 평생 누적되는 거예요. 수억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매력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더 잘해서? 꼭 그렇지는 않아요. 후광 효과 때문이에요. 외모가 좋으면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 승진할 때도 유리하고 협상할 때도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요. 공평하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건 법정에서도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설정으로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 사진은 매력도가 높은 사람, 다른 사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매력도가 낮은 사람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한 거예요. 똑같은 범죄인데도요. 배심원들은 자기가 외모에 영향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모르게 판단이 달라진 거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법정에서조차도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데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세 번째, 취업 면접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이력서에 다른 사진을 붙여서 보냈대요. 결과는 외모가 좋은 사진이 붙은 이력서가 훨씬 높은 서류 합격률을 보였어요. 면접 통과율도 마찬가지였고요. 채용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부정해요. 저희는 능력만 봅니다. 근데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본인들도 모르게 외모에 영향받는 거죠. 소개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정치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치인의 당선 확률과 외모 매력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대요. 정책이 뛰어나고 공약이 좋아야 당선되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판매직이나 서비스업은 더 직접적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외모가 좋은 직원이 팔면 매출이 더 높아요. 고객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신뢰하고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좀 불공평하고 억울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통계적으로 증명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공평한 현실에 그냥 좌절하고 앉아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건가요? 답은 명확하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실전 전략이죠. 외모를 잘 꾸미는 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과를 얻기 위한 투자예요.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피부예요.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피부를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피부가 깨끗해 보이면 더 건강하고 성실하고 심지어 능력까지 뛰어나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피부가 아니라 관리된 피부예요. 타고난 피부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달라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필수 요소들이에요. 특히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데요. 햇빛이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는 거 아세요? 매일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10년 후 얼굴이 완전 달라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피부과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체형 관리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적을수록 호감도와 신뢰도가 증가해요. 왜냐면 이게 호르몬 균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육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적정하구나. 건강하구나.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운동의 진짜 효과는 몸매 변화만이 아니에요. 자세가 바뀌어요.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아지고 턱이 올라가요. 이것만으로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죠. 세 번째, 패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구 결과는 명확해요. 옷의 가격보다 옷의 적합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면접 갈 때는 정장, 캐주얼한 모임엔 편안한 옷, TPO에 맞게 입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이 높다고 판단해요. 몸에 맞는 사이즈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 옷이라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몸에 딱 맞으면 훨씬 좋아 보여요. 네 번째, 헤어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이 간과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헤어스타일이 얼굴 인상의 60%를 좌우한다고 해요. 60%예요. 같은 얼굴이라도 헤어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성형이나 다이어트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자기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미용실 가서 솔직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큰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자세예요. 이거 완전 중요한데 대부분 무시해요. 등이 굽고 어깨가 좁아 보이면 우리 뇌는 즉시 우울함, 약함, 자신감 부족이라고 해석해요. 반대로 자세만 바꿔도 외모 전체가 상승해요. 어깨 펴고 가슴 내밀고 턱 살짝 당기고 이것만 해도 키가 커 보이고 당당해 보여요. 게다가 자세가 좋으면 실제로 호흡이 깊어지고 목소리까지 좋아져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타고난 외모보다 관리된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만들어요. 유전자는 못 바꿔도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가 인생을 바꿔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혹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결국 남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야? 남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라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외모 관리의 목적은 단순한 매력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외모를 꾸민다는 건 자기 효능감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에 옷을 고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정돈하고 깔끔하게 준비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남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자신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나는 전문가야.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한테 보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이 나와요. 꾸미면 왜 자신감이 올라갈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과정은 이래요. 외모 관리를 하면 거울에서 변화가 보이죠. 뇌가 이걸 작은 성취로 인식해요. 그럼 도파민이 분비돼요. 도파민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더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그럼 인간관계가 개선돼요. 봤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외모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외모 관리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 몸을 챙기고 건강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나는 관심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신경 쓸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여기서 균형이 중요해요.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건강한 자기관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내면의 발전을 잊지 않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외모지상주의가 싫어도 인간의 뇌는 외모 중심 사고를 멈추지 않아요. 이건 수만 년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은 뭘까요? 저항이 아니라 활용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외모를 관리하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외모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능력이에요. 성품이에요. 외모는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건 결국 당신의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외모를 관리하세요. 과학이 증명한 현실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내면도 함께 키우세요. 능력도 쌓으세요. 그게 진짜 완전한 성공이에요. 외모는 바뀌어요. 그리고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바뀌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건 외모 뒤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안팎으로 멋진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